예. 얼마나 자주 그리고 들어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봐야 그분이 청와대 출입하는 게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거꾸로 제 생각에는 피청구인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하라고 하는 게 더 큰 기밀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으시면서 그 최순실 씨가 출입한 것을 증언을 막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증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예. 증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해서 그래서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경호실법에 그 국가안전보장 뭐 다른 특별한 사유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개인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더 큰 비밀 아닐까요? 예, 뭐, 지인이 그 관저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예. 그렇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일반론적인 얘기고 예. 아까 그 말씀하신 신문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예. 예. 그러면 그걸 전제로 제가 몇 개 묻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 증언을 거부하시고 아마 그 법률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그 부분은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언을 거부하실 사유는 안 됩니다. 그 최순실 씨가 그 관저에 대략 어느 정도 출입을 한 겁니까? 연 1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작습니까? 그 연 1회는 넘겠죠. 출입과 관련해서 네. 그 재판장님 제가 그걸 어쨌든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관으로서 제가 비밀 누설에 대한 근데 제가 의문하는 게 네, 무슨 말씀인지 대통령께서 돈을 외부에 줬다? 그게 더 큰 비밀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은 편하게 하시면서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왜 최순실 씨가 그 청와대 들어온 게 왜 그렇게 큰 비밀이 되죠?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건 최순실 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다른 뭐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출입에 그러니까 왜 관련 출입은 비밀이고 네. 왜 돈 봉투가 전달되는 건 비밀이 아니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뭐야? 증인이 지금 판단했잖아요. 돈 봉투를 주는 거는 기밀이 아니라고 그래서 증언을 하셨고 네. 최순실 씨나 뭐 하여튼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출입은 기밀이다. 근데 그 기밀의 구분은 기준이 뭡니까? 경호를 전공하셨으니까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죠? 그 기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밀의 기준을 좀 말씀해 보세요. 왜 대통령께서 전달하는 돈 봉투 전달은 기밀이 아니고 지인이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출입 빈도는 왜 기밀입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뭐 다른 인원들이 출입에 대해서 뭐 봤다 또는 출입했다라는 거에 대해 인정한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법률 사항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그 청와대나 관저는 경호구역입니다. 안전구역에 있어서 경호관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직무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그 돈 봉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돈 봉투는 직접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는 그런 취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외부에 전달한 것이 돈 봉투 말고 서류도 있습니까? 다른 문건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물건? 제 기억으로는 그것밖에 없던 걸로 그것밖에 알고 네,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인 대리인께서 물어보실 때 그 정호성 씨가 네. 당시 비서관이죠. 정호성 비서관이 어떤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전달해라. 그래서 그 전달한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정호성 비서관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피청구인의 지시다. 이렇게 해서 피청구인의 지시를 수행하신 겁니까?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호성 모르고 비서관- 정호성 네, 그렇습니다. 비서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다.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최순실 씨가 어떤 문건을 줘서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달했다고 말씀하신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최순실 씨가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을 갖다 주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라고 하던가요? 제 기억에는 정호성 비서관으로 정호성 네, 비서관한테 그렇습니다. 전달했다. 그래서 역시 그러면 그게 정호성 비서관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는 것인지 여부는 증인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겠네요. 네,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증인 개인적 판단으로 이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 전화, 그다음에 개인 전화 말고 차명 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명은 누구 명의를 차명한 겁니까? 가족들 명의입니까? 그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말하셔도 네, 좋은데요. 가족이냐 아니면 가족도 아닌 제3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인입니다. 지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뭐 친구 뭐 이런 분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한다면. 그리고 지난번 증언을 들어보면 그 피청구인께서는 이 공식 일정이 없으면은 그 이제 그 청와대 관내에 집무실이 3군데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본관 집무실, 네. 그다음에 여기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 근데 공식 일정이 없을 때는 이 관저 집무실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저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신 적도 있습니다. 적도 있다. 네. 예. 태가 사실상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국은 소재 탐지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의 증거가 되면 사실 이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은 반대 신문권이 박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로서는 고영태의 이 증거를 탄핵하는 길은 반대 신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는 결국 고영태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는 이 범죄 경력도 이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이 조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핵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반대 신문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아무런 저희들은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그 증거에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해가지고 결정을 하셨지만은 이런 입장을 저희들도 살펴보시고 좀 다시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자, 동일한 말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는 이미 의로증으로 그 고영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를 제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행히 저 청구인 측에서 동일해서 우리가 증거로 다 삼아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걸 탄핵하는 서증을 의로증으로 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재판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이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당연히 아마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여기 지금 충분히 내주셨어요. 뭐 국가대표도 했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다 내주셨지 않습니까?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는 뭐 그런 정도 서증으로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증 정리에 앞서서 이 주심 재판관님 편파적이라고 하시니 그거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욱 변호사님께 조금 제가 먼저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 재판을 할 때 쟁점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준용될 법령을 정하고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거는 주심 재판관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권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재판부의 권한이죠. 예. 예. 그리고 이 헌법재판도 소송법이 준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변론주의지만 직권주의가 좀 강화된 재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증인 신문이 양측 증인 신문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나와 있는 증거와 모순이 되면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재판부는 아무것도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재판관 재임 중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증인 신문도 주심 재판관으로서는 재판부를 대표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아마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정기승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 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걸 조금 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동욱 변호사가 뭔데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동욱 변호사
변호사 개인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김평우 변호사님 조금 좀 기다려 조용히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 이중환 변호사님, 이것도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황정근 변호사님이 확인했습니다만 준비기일에서 지금 4가지 원래 본안전 항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법률적인 항변은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 2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례가 있고 법무부도 적법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거는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철회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좀 강요를 했었나요?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철회- 제가 강요를 철회해달라는 했는지. 강요는 아니지만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요한 건 아니었죠?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심 재판관으로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저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나 아니면 그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을 이렇게 주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질문하는 중에 증거에 나오지 않는 개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증인한테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다 증거가 모순된다든지 다른 사람 진술하고 모순되는 걸 물어봤지 저의 무슨 개인적, 이 증거가 없는 개인적 지식이나 견해를 자랑하거나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쭉 지켜보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얼른 생각은 안 나시죠?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거야 저희들로서 아니면 주심으로서 여러 가지 불찰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2분 변호인께서 적어주신 부분은 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이름까지 특정을 해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다. 물론 철회하셨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우리나라 법정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법정에서나 아니면 유럽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미국 같으면 아마 큰 문제가 됐을 발언이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면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그 다음 말씀드리면 지금 최서원 증인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든지 처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서원 증인이 얘기했던 그 관련된 예컨대 협박이 있었다든지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든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다든지 그거에 관한 무슨 처벌이 있었다든지 하는 건 아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거에 지금 이 사건과 과거에 그 고영태라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많이 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입증 취지가.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최서원 증인이 지금 고영태 등 법정에서는 걔네들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 관련돼서 무슨 고소고발이 있었거나 지금 무슨 형사 관련 처벌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런 압박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해서 시달려 가지고 이제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계획이 정부를 이용해서 예산을 빼먹어 보겠다는 그런 허황된 계획이 실현될 리가 없다라면서 중단을 하니까 그 자들의 압박에 대해서 이제 중단을 하고 더 이상 이런 도구 노릇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압박이 들어오고 한강 둔치로 불러내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련된 형사 기록이 예, 있습니까? 아니 검찰에다가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해도 검찰은 무시하고 수사를 안 제 했다는 말씀은 거아닙니까? 예. 입증 취지가 현재 증인은 채택돼 있지만 조소도 채택이 안 돼 있고 지금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데 사전에 그 사람이 과거에 처벌받은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이 취지가 시점상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확실한 요 관련된 예컨대 최서원 씨라든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문제가 있고 그에 관한 자료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그건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번 전과를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채택이 안 된 것이고, 그렇다면 뭐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관련된 그 신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뭐 관련된 형사 기록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좀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증거조사 앞서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기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판은 탄핵 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물론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서 진행이 됩니다만 그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각종 고발 사건 또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형사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해서 그 변론이 좀 그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지금 정리된 5가지 유형에 집중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형사 재판하고 좀 혼동돼서 하시는 말씀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쟁점을 좀 축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준비기일에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소추위원 측에 저희들이 몇 가지 성명 구한 것,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 요청했던 성명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십사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수사 기록을 보시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소추 사유의 조금 더 구체적인 특정, 또 하나는 지금 그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과 관련돼서 한쪽 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남용 유형으로서의 강요, 또 한쪽 유형으로는 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좀 같은 사실관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지적한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청구인이 얘기한 것처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수사 기록이 검토가 다 끝나면 당연히 저희가 그 정리해서 변론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께서 요구하는 그런 구성명 사항도 다 포함을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다만 이제 그 뇌물수수하고 그 직권남용의 죄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판례가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또 판례도 90년대 판례도 있고 해서 그것도 나중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다 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밝히겠습니다. 지금도 또 죄수론이 나오시는데 이게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 자꾸 형사법하고 혼용 안 해주셨으면 그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대리인께도 지난 준비기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미 피청구인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1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그 대통령 그 이른바 측근 그 소추 사유서에 적혀 있는 말을 그대로 따르면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유형과 관련돼서 그 피청구인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비서실 조직이 완비되기 전에 일부 그 연설문이나 홍보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기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신 건지 또 언제까지인지 이걸 좀 밝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진성 재판관께서 2014년 4월 16일에 대통령 일정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직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속히 해주셔서 쟁점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서에 대해서는 그 목요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요일에 청구인 측에서 지금 정호성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나와서 확인이 되면 형소법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겠지요. 예. 다만 지금 굉장히 여러 증인이 지금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 진술인들이 변호인 없이 조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그 증인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거기 증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게 인정이 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서들은 일단 보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증거도 신청하지 않으시고 뭐 그다음에 달리 더 이상의 이 진정 성립에 관한 그러니까 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다른 소명이 없을 때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겠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서스코 변호사입니다. 예. 이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보면 심야조사, 물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저희도 어제 심야 조사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은 것은 그 절차의 적법성을 추정을 해서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니, 다만 제 얘기는 심야조사의 정도가 심해가지고 그 장장 자, 철회를 그래서 해가지고 최서원 증인은 저 조서는 저희가 채택하지 않았고요. 예. 심야 조사에 대해서는 전부 본인 동의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 8시, 심지어는 아침 9시까지 조사를 강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 변호사님, 예, 그런 부분이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정식 이의 신청서를 내주시죠. 예, 예. 그리고 본인이 건강이 대단히 나쁘다고 해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야 조사를 강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이나 앞으로 특검 조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자, 다른 사건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서 특검 자료는 여기 한 건도 나와 있는 게 아니 없습니다. 앞으로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투고 이런 것도 심증 형성에 참작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이의 제기하시고 혹시 저희들이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안종범 그 수첩의 내용과 관련해서요. 분명히 어제 안종범 증인이 이 변론 절차에 나와서 저희가 수사 절차에서 사본의 전부를 본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받고 검찰에서 일부만 보여주면서 신문을 냈고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본이 그 내용이 추가돼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법정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증인 자체가 원본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사본으로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사본의 일부를 제시해서 얻은 진술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그 방법에 근본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즉 의문에 대해서 준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예. 그 저도 의문하는 걸 몇 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답변서 이후에 드디어 이제 피청구인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2월 3일자 준비 서면 내주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지금 그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읽어보면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2013년 8월 아마 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돼서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보입니다. 8월 이후에도 지금 우리 기록이나 증거에 보면 많은 자료가 그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최소원한테 전달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요 준비 서면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에는 정호성이 말하자면 대통령이신 피청구인의 뜻에 반해서 임의로 자료를 전달했다, 이런 답변인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차 줄었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점차 줄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8월 이후에도 일부 승인은 했지만 점점 줄였다는 것인지, 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정호성이 임의로 혼자 한 겁니까? 그게 말씀 자료 그다음 다음하면 그런 부분이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취지이고, 나머지 자료들은 전혀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자료만 보내라고 말씀 주셨고 그 외의 자료는 다 정호성이 임의로 보낸 것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런 거는 그 지난번 김규현 수석께서도 그런 증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 기밀들이 막 오가는데 이런 건 민정수석실에서 바로 체크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체크가 안 됐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혹시 그동안은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라 그랬다 치더라도
2014년 12월 그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에 피청구인께서 이 청와대 자료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권한 남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저 피청구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정 과제로 삼아 있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재단을 만드셨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고, 그건 뭐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백서에도 그렇고 이 업무가 이제 문체부나 아니면 교문수석실의 업무 같은데 왜 이 업무를 경제수석에게 맡겼나요? 그건 준비서면 기재된 것처럼 업무 진행 속도가 너무 진척이 없어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했다고 그렇게 그런 취지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누차 의문 드렸던 것이 이렇게 이제 큰 재단을 설립하고 하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법 어떻게 출연을 받아서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뭐 설계도가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으신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재단 설립 관련 자료를 정호성 비서관 각주에다가 또는 다른 관계 비서관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로부터 받아서 안종범에게 건네주었다.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예. 그 받았다는 자료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에 따르면 그 최소원이 만든 예컨대 사무실 위치라든지 주요 임원 명단 등 최소원이 만든 자료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종범이 전달해 준 자료가 그 최소원이 준 뭐 면접했던 사람들 이런 자료들이거든요. 이 최소원이 만든 자료를 피청구인께서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정호성이 그냥 받아다 줬다는 그걸 것인가요? 아직 현재까지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게 정부 부처에서 그러니까 경제수석실이나 아니면은 교문수석실이나 정부 부처에서 만든 서류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최소원이 전달했으면.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호성한테 받았더라도 이거는 그동안 보던 서류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청와대 수석실에서 만든 서류도 아니고 문체부에서 만든 서류도 아닌 서류를 받고 그걸 그대로 시행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부분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으면 별 의문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단 설립이 문제가 됐더니 이제 피청구인 뜻이 어땠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안종범 수석은 관련된 사람한테 뭐 증거를 다 없애라. 또 청와대가 관련된 얘기를 일치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그 관계자들이 청와대의 그런 압력 때문에 국회에 가서 위증을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오늘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 조사받을 때는 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했던 건가요? 자, 오래됐으니까 뭐 아실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기록 다 읽어보고 정인 신문상 준비하는데 저희들은 바빴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피청구인께서는 이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약을 실천하는 해서 지시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공약 실천하고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청와대 수석이 지시받았던 청와대 수석이 위증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지금 구속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차례 만남하셨으니까 뭔가 답답하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연락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업 관련돼서는 역시 그 KD 코퍼레이션 관련돼서도 최소원이 관계되는 것은 전혀 몰랐고 정호성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결국 그 정호성은 최소원한테 받아서 지금 피청구인께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피청구인께서는 그 KD 코퍼레이션이
최서원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는 모르셨다.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근데 그 KD 코퍼레이션을 알고 괜찮은 회사다라고 소개한 게 최서원이라는 것, 그것도 모르셨다는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소개한 걸로 아셨다는 건가요? 그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만 알고 예. 있었다?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일도 하나요? 기술력 뛰어난 업체를 알아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일도 정호성 부속실에서 그런 일을 하나요? 그러면 좀 더 확인했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죠? 그렇게 누구나 다 의문이 나는 내용이니까 플레이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더 블루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대통령께서 굉장히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또 아주 실력 있는 업체다라고 아셨다고 하는데 오늘 증언에도 나오지만 실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더블유케이는 직원 달랑 고용태 하나, 여직원 하나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대통령께 아주 실력 있는 업체다라고 보고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인데 이런 허위 보고가 어떻게 대통령께 올라가는 거죠? 그 경위도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이동수 씨나 신혜성 씨를 저 대통령께서 이거 저 아주 유능한 전문가니까 경제수석을 통해서 뭐죠 취업을 얘기를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유능한 인재를 뭐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무슨 위원회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발굴해서 뭐 정부 공적인 사업에 투입하자라는 거는 뭐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경제수석의 보고를 받고 그래?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떤 사기업체에 취업시켜줘라.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서가 제가 준비 서면이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망한 전문가로 알고 계셨다. 그래서 경제수석을 통해서 뭐 포스코나 KT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데 이렇게 취업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전례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경제수석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기업체에 이 사람을 취업시켜줘라. 지금 준비서면은 저가 그렇게 이해가 돼서 제가 제대로 이해가 한 것인지.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대리인들께서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어서 하신 건지 의문스럽고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을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답변을 빨리 들으셔가지고 아까 청구인이 말씀하신 그쪽하고 같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증거관계 예. 먼저 사실조에 도착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9일자로 KT 등 9개 회사, 그리고 1월 20일자로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23개 회사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사실조회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 신청하신 국가안보실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 등도 도착했습니다.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것들은 아마 이익으로 원형하실 것도 있고 뭐 하지 않으실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증거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증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렇게 사실조회를 많이 신청하시면서 이게 채택이 되면 관련 증인은 대부분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증인 중에 수사됐고 조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인 11명 중에 대부분이 지금 이 사실조회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조회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컨대 뭐 삼성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주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곳을 제외하고 전경련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연락받으면서 지금 미르나 K스포츠가 청와대 관심사항이다. 아니면 대통령 관심사항이다. 경제수석의 요청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종범 증인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청와대가 주도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고요. 예. 그렇다면 증인 신청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창규 씨의
KT에서 보낸 의견서에도 보면 본인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나오면 피청구인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은데 왜 증인으로 신청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의견서를 내셨어요. 예. 네, 그걸 보셔서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입증 취지가 뭔지를 잘 생각해 주셔서 지금 미르와 K스포츠 관련된 이 출연한 기업들 그다음에 그 기업에 관련된 분들은 일관되게 수사기관 지금 증거 능력이 인정된 조서나 이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안종범 증인이나 일관되게 다 청와대가 주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증인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주도했다는 내용하고 과연 그다음 소추 사유에 기재한 그 세무조사의 위험성이라든가 인허가 관련의 불이익 여부에 대한 그 부분은 세무조사 뭐 위험성이나 인허가 불이익이야 뭐 증인의 증언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금 입증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성명사항에 대해서 수사 기록 검토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 피청구인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뭐 증인들을 대거 부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피청구인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는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하고 홍보 분야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나타나는 증거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실 조직이 완비된 게 언제인 건지, 그다음에 연설문하고 홍보 분야라고 그러는데 최서원 증인도 홍보 분야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피청구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언제까지 도움을 받은 건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지금까지 도착된 사실 조회나 또 증인 증언이나 기록에 비춰보면 기업체 사람들 불러다가 당신들 세무조사가 무섭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 K스포츠 미르 설립과 관련돼서 이게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쪽으로 지금 증거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증인도 예를 들면은 경제수석도 그렇고 교문수석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관련된 무슨 기한을 하거나 보고 드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피청구인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공약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피청구인 주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한을 가지고 이거 집행이 된 건지 이걸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입니다. 예, 증거조사 앞서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기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물론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서 진행이 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각종 고발 사건 또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형사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해서 변론이 좀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지금 정리된 5가지 유형에 집중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형사 재판하고 좀 혼동돼서 하시는 말씀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쟁점을 좀 축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준비기일에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추위원 측에 저희들이 몇 가지 성명 구한 것,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 요청했던 성명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십사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수사 기록을 보시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추 사유의 조금 더 구체적인 특정, 또 하나는 지금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과 관련돼서 한쪽 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남용 유형으로서의 강요, 또 한쪽 유형으로는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좀 같은 사실관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지적한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청구인이 얘기한 것처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수사 기록이 검토가 다 끝나면 당연히 저희가 그 정리해서 변론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께서 요구하는 그런 구성명 사항도 다 포함을 해서 예. 다 정리를 하고, 다만 이제 그 뇌물 수수하고 그 직권남용의 죄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판례가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또 판례도 90년대 판례도 있고 해서 그것도 나중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다 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밝히겠습니다. 지금도 또 죄수론이 나오시는데 이게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 자꾸 형사법하고 저 혼용 안 해주셨으면 그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대리인께도 지난 준비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미 피청구인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인류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그 대통령 그 이른바 측근 그 소추 사유서에 적혀 있는 말을 그대로 따르면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유형과 관련돼서 그 피청구인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비서실 조직이 완비되기 전에 일부 그 연설문이나 홍보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기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신 건지 또 언제까지인지 이걸 좀 밝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진성 재판관께서 2014년 4월 16일에 대통령 일정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직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속히 해주셔서 쟁점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서에 대해서는 그 목요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요일에 청구인 측에서 지금 정호성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나와서 확인이 되면 형소법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겠지요. 예. 다만 지금 굉장히 여러 증인이 지금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은 것이 돈 봉투 말고 서류도 있습니까? 다른 문건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물건? 제 기억으로는 그것밖에 없던 걸로 그것밖에 알고 네,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인 대리인께서 물어보실 때 그 정호성 씨가 정호성 네. 당시 비서관이죠. 정호성 비서관이 어떤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전달해라. 그래서 그 전달한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정호성 비서관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피청구인의 지시다 이렇게 해서 피청구인의 지시를 수행하신 겁니까?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호성 모르고 비서관- 정호성 네, 그렇습니다. 비서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다. 네. 그다음에 또 반대로 최순실 씨가 어떤 문건을 줘서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달했다고 말씀하신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최순실 씨가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을 갖다 주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라고 하던가요? 제 기억에는 정호성 비서관으로 정호성 네, 비서관한테 그렇습니다. 전달했다. 그래서 역시 그러면 그게 정호성 비서관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는 것인지 여부는 증인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겠네요. 네,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증인 개인적 판단으로 이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 전화, 그다음에 개인 전화 말고 차명 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명은 누구 명의를 차명한 겁니까? 가족들 명의입니까? 정확하게 이름은 안 말하셔도 네, 좋은데요. 가족이냐 아니면 가족도 아닌 제3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인입니다. 지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뭐 친구 뭐 이런 분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한다면. 그리고 지난번 증언을 들어보면 그 피청구인께서는 이 공식 일정이 없으면은 그 이제 그 청와대 관내에 집무실이 3군데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본관 집무실, 네. 그다음에 여기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 근데 공식 일정이 없을 때는 이 관저 집무실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저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신 적도 있습니다. 적도 있다. 네. 예. 태가 사실상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국은 소재 탐지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의 증거가 되면 사실 이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은 반대 신문권이 박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로서는 고영태의 이 증거를 탄핵하는 길은 반대 신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는
결국 고영태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는 이 범죄 경력도 이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이 조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핵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반대 신문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아무런 저희들은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그 증거에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해가지고 결정을 하셨지만은 이런 입장을 저희들도 살펴보시고 좀 다시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자, 동일한 말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는 이미 의로증으로 그 고영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를 제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행히 저 청구인 측에서 동일해서 우리가 증거로 다 삼아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걸 탄핵하는 서증을 예. 얼마 자주 그리고 그런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청와대 출입하는 게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거꾸로 제 생각에는 피청구인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하라고 하는 게 더 큰 기밀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으시면서 그 최순실 씨가 출입한 것을 증언을 막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증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예. 증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해서 그래서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경호실법에 그 국가안전보호장 뭐 다른 특별한 사유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개인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더 큰 비밀 아닐까요? 예, 뭐, 지인이 그 관저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일반론적인 얘기고 예. 아까 그 말씀하신 신문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예. 예. 그러면 그걸 전제로 제가 몇 개 묻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 증언을 거부하시고 아마 그 법률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그 부분은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언을 거부하실 사유는 안 됩니다. 그 최순실 씨가 그 관저에 대략 어느 정도 출입을 한 겁니까? 연 1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작습니까? 그 연 1회는 넘겠죠. 출입과 관련해서 네. 그 재판장님 제가 그걸 어쨌든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관으로서 제가 비밀 누설에 대한 근데 제가 의문하는 게 네, 무슨 말씀인지 대통령께서 돈을 외부에 줬다? 그게 더 큰 비밀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은 편하게 하시면서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왜 최순실 씨가 그 청와대 들어온 게 왜 그렇게 큰 비밀이 되죠?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건 최순실 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다른 뭐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출입에 왜 관련 출입은 비밀이고 네. 왜 돈 봉투가 전달되는 건 비밀이 아니죠? 그걸 제가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뭐야? 증인이 지금 판단했잖아요. 돈 봉투를 주는 거는 기밀이 아니라고 그래서 증언을 하셨고 네. 최순실 씨나 뭐 하여튼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출입은 기밀이다. 근데 그 기밀의 구분은 기준이 뭡니까? 경호를 전공하셨으니까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죠? 그 기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밀의 기준을 좀 말씀해 보세요. 왜 대통령께서 전달하는 돈 봉투 전달은 기밀이 아니고 지인이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출입 빈도는 왜 기밀입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뭐 다른 인원들이 출입에 대해서 뭐 봤다 또는 출입했다라는 거에 대해 인정한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법률 사항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그 청와대나 관저는 경호구역입니다. 안전구역에 있어서 경호관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직무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돈 봉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돈 봉투는 직접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는 그런 취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외부에 전달한 의로증을 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재판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이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당연히 아마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여기 지금 충분히 내주셨어요. 뭐 국가대표도 했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다 내주셨지 않습니까?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는 뭐 그런 정도 서중으로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중 정리에 앞서서 이 주심 재판관이 편파적이라고 하시니 꼭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욱 변호사님께 조금 제가 먼저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헌법 재판을 할 때 쟁점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준용될 법령을 정하고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거는 주심 재판관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권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재판부의 권한이죠. 네. 예. 그리고 이 헌법 재판도 소송법이 준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변론주의지만 직권주의가 좀 강화된 재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증인 신문이 양측 증인 신문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나와 있는 증거와 모순이 되면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재판부는 아무것도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재판관 재임 중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증인 신문도 주심 재판관으로서는 재판부를 대표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아마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정기승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 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걸 조금 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동욱 변호사가 뭔데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동욱 변호사 개인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김평우 변호사님 조금 좀 기다려 조용히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 이중환 변호사님, 이것도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황정근 변호사님이 확인했습니다만 준비기일에서 지금 4가지 원래 본안전 항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법률적인 항변은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 2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례가 있고 법무부도 적법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거는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철회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좀 강요를 했었나요?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강요를 했는지. 강요는 아니지만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요한 건 아니었죠?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심 재판관으로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저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나 아니면 그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을 이렇게 주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질문하는 중에 증거에 나오지 않는 개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증인한테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다 증거가 모순된다든지 다른 사람 진술하고 모순되는 걸 물어봤지 저의 무슨 개인적, 이 증거가 없는 개인적 지식이나 견해를 자랑하거나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쭉 지켜보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얼른 생각은 안 나시죠?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거야 저희들로서 아니면 주심으로서 여러 가지 불찰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두 분 변호인께서 적어주신 부분은 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이름까지 특정을 해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다. 물론 철회하셨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우리나라 법정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법정에서나 아니면 유럽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미국 같으면 아마 큰 문제가 됐을 발언이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면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그 다음 말씀드리면 지금 최서원 증인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든지 처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서원 증인이 얘기했던 그 관련된
예컨대 협박이 있었다든지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든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다든지 그거에 관한 무슨 처벌이 있었다든지 하는 건 아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거에 지금 이 사건과 과거에 그 고용태라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많이 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입증 취지가.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최서원 증인이 지금 고용태 등 법정에서는 걔네들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 관련돼서 무슨 고소고발이 있었거나 지금 무슨 형사 관련 처벌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런 압박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해서 시달려 가지고 이제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계획이 정부를 이용해서 예산을 빼먹어 보겠다는 그런 허황된 계획이 실현될 리가 없다라면서 중단을 하니까 그 자들의 압박에 대해서 이제 중단을 하고 더 이상 이런 도구 노릇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압박이 들어오고 한강 둔치로 뭐 불러내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련된 형사 기록이 예, 있습니까? 아니 검찰에다가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해도 검찰은 무시하고 수사를 안 제 했다는 거 말씀은 아닙니까? 예. 입증 취지가 현재 증인은 채택돼 있지만 조소도 채택이 안 돼 있고 지금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데 사전에 그 사람이 과거에 처벌받은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이 취지가 시점상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된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확실한 요 관련된 예컨대 최서원 씨라든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문제가 있고 그에 관한 자료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그건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번 전과를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채택이 안 된 것이고 그렇다면 뭐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관련된 그 신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뭐 관련된 형사 기록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좀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